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8일 오전 8시입니다. 요사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토마스 제퍼슨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자유라는 나무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란다. 애국자와 독재자가 피를 흘려야 자유라는 나무가 클 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이 언론 자유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흘린 피,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었던 여러 다른 나라 군인들이 같이 흘린 피 덕분입니다. 그런데 애국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앞으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독재자들의 피를 아마 자유라는 나무가 더 마셔야 이게 자유통일이라는 결실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보다 더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인구 4천만인, 현재 인구가 4천만인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1,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명 행사를 한 나라가 이 우크라이나인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같은 민족이라는 러시아가 침공을 해가지고 그러나 이번에는 아주 작심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에 러시아 군인 죽고 다친 전사상자가 전체 병력의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약 2만 명이 죽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 한 3만 명이 다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만한 희생을 우크라이나 국민과 군인들도 봤다는 이야기죠. 그럼 상방 합쳐서 한 사상자만 한 10만 명이 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희생을 치르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로서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세계 전체가 지금 단결했는데 제가 전체라고 하면은 이 몇 나라는 빼야 됩니다. 중국, 북한은 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요. 세계 문명국가 전체가 지금 단결했습니다. 어제 통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이 긴급 특별총회를 열었습니다.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유엔에 인권이사회가 있는데 여기 이사국으로 러시아가 참여할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거는 유엔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이게 미국이 발의를 했습니다. 표결에서 찬성 93개국, 반대 24개국, 기권 58개국인데 다른 46개국과 함께 3년 임기 인권이사국 임무를 수행해온 러시아의 자격이 이로써 정지되었습니다. 이 반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벨라루스 등입니다. 이런 나라 이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국,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벨라루스 등. 그런데 침공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그것은 지난 2월 말이었습니다. 그때 반대한 나라는 5나라였습니다. 이 5나라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북한, 러시아, 중국, 시리아, 아프리카에 있는 에리트리아였습니다. 이 5나라가 진짜 악당 오형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한 나라가 조금 더 많네요. 이들은 이 반대한 나라는 표결 전에 발언을 신청해가지고 부차 학살 의혹은 조작되었다. 여러분, 그게 조작된 겁니까? 시신이 러시아군이 물러난 그 부차란 작은 도시, 인구가 4만 명도 안 되는 그 작은 도시 길거리에 사살된, 그리고 손이 뒤로 묶이고 머리에 총상을 입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있는 그런 사진들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수백 명이 파묻힌 집단 매장지도 발견되고, 더구나 뉴욕타임스는 이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가지고 이 시신은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 찍혔던 사진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들어와서 조작했다는 이 러시아 측의 억지를 일거에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다행히 이번에 찬성했습니다. 대북 결의안에 빠지던 한국이 이번에는 찬성을 했습니다.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표결에서는 기권 불참국을 제외한 나라들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표결로 러시아는 사실상 외교 무대에서 고립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된 나라는 2011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반정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시절 리비아가 퇴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카다피는 결국 노상에서 붙들려가지고 맞아 죽었습니다. 푸틴이 같은 운명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이 제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카다피의 두 딸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외무장관의 자녀들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푸틴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기업인들은 해외 재산을 다 동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은 러시아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지금 푸틴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우크라이나 침공작전 실패했다. 그리고 경제 제재로 이제 지배층이 타겟이 되어가지고 외국에 투자한 돈 다 압류당하고, 외국에 지어놓은 호화 요트 다 압수당하고, 그 다음에 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제적인 고립입니다. 국제적인 고립, 군사적 패배, 그리고 경제 파탄, 이게 한꺼번에 오면은 푸틴이 쿠데타로 권좌해서 쫓겨나도록 만들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공산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소련에서 두 번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공중 쿠데타. 1953년 스탈린이 죽고 나서 사실상 실권을 잡았던 그때 비밀경찰 두목 베리아를 후르시초프 등이 주동을 해가지고 체포했습니다. 군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정치국 회의를 하면서 베리아를 규탄한 다음에 그 군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즉석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비밀재판을 해가지고 처형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있었느냐? 1964년 후르시초프가 쿠바 미사일 사건에서 미국과 대결을 하다가 사실상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반격을 받아가서 졌습니다. 창피를 당한 겁니다. 이 이후로 권위가 떨어지니까 정치국 회의에서 브레즈네프가 주동을 해가지고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후르시초프를 제거했습니다. 피를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후르시초프는 소련 공산당 역사상 아주 좋은 선례를 하나 남겼습니다.
숙청은 하지만은 죽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후르쇼프도 권좌에서 물려났지만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은퇴 기간 중에 자신의 회고록을 써가지고 미국에서 출판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쿠데타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1991년 8월이었습니다. 그때는 고르바초프 시절인데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에 불만을 품은 군인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당시에 민주화 세력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특히 옐친이 주동을 해가 탱크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 그런 용감한 저항으로 거의 며칠 만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그게 벌써 31년 전인데 그때 용감했던 러시아의 민주화 세력은 왜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느냐. 물론 요사이도 용감한 사람들이 평화 시위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잡았는데 한 10,000명 이상이 지금 잡혀 들어갔습니다만은 아직도 미약합니다. 그러면 91년에 그렇게 용감했던 모스크바 시민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건 바로 푸틴 독재로 해서 언론 자유가 말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푸틴과 시진핑에 의해서 이 두 나라의 언론 자유가 철저하게 말살되고 거짓말을 쏟아부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이 잘한다. 푸틴이 오히려 서방 세계로부터 핍박받고 있는다 해가지고 지금 푸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 자유가 사라지면 모든 자유가 사라진다는 걸 우리가 지금 똑똑하게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민주발전의 기초는 기자 출신인 이승만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한 덕분입니다. 심지어 6.25 전쟁 중에도 언론 검열을 하지 않고 6.25 전쟁 중에도 최대 규모의 지방선거를 하도록 한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언론 자유가 말살되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아직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이 SNS 등을 통해서 이 진실을 알게 되면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푸틴의 종말이 오지 않을까. 이게 가장 값싸게 이 비극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